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AI 있잖아요. 이 AI가 전 세계 전력 산업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AI한테 뭘 물어보는 그 간단한 행동이 글쎄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멈춰버릴 수 있는 대정전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 이 전력망이라는 주제를 바로 우리 일상 속으로 확 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왜 이 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때 정말 거대한 두 개의 힘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황,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 충돌의 핵심이 뭔지 딱 보입니다. 우리의 이 최첨단 디지털 세상이 사실은 수십 년도 더 된 낡은 전기 기반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 20세기 전력망은 예측 가능한 만큼만 전기를 공급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AI 시대는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하고 또 튼튼한 네트워크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문구 좀 보세요. 기술의 심장부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낡은 인프라가 이 폭발적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보내는 위험 신호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럼 그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는 첫 번째 거대한 힘, 바로 AI의 이 끝도 없는 에너지 식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0기가와트,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동부에 데이터 센터가 엄청 몰려 있는데 그 지역 전력망에서 2030년까지 추가로 더 필요한 전력량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있던 거 말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양만요. 와, 새로운 수요가 얼마나 괴물 같은지 느껴지시죠? 차트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냥 기존 데이터 센터랑 AI 인프라가 쓰는 전력량을 비교해보세요. AI 서버가 기존 서버보다 진짜 몇 배는 더 먹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데이터 센터 유령화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죠? 최첨단 두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뚝딱 지었는데 정작 그 두뇌에 피를 보내줄 동맥, 전력망을 까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다 지어놓고도 텅 빈 유령 건물처럼 놀고 있는 거죠. 이 병목 현상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폭풍을 만드는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낡아빠진 물리적인 전력망 자체, 그리고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필요한 정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 거대한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AI 붐이 쳐진 시점이 하필이면 1970년대에 깔아놨던 기존 전력망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랑 정확하게 겹친다는 거예요. 40년에서 50년짜리 교체 주기가 딱 2026년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17.4%. 이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전력망을 현대화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되죠? 수요가 이렇게 터지니까 재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력망의 심장 같은 부품인 초고압 변압기 있잖아요. 이걸 주문하면 받기까지 3년, 4년이 걸린대요. 이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구매자에서 제조사로, 공급자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니까 당연히 거대한 기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기회를 꽉 잡은 파워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갈고 닦아온 우리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정말 눈부십니다. 바로 이 기업들이 지금 슈퍼사이클의 주인공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의 강자, 효성중공업은 유럽,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AI 데이터 센터 분야의 절대 강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게 한눈에 들어오죠. 그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흐름을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그냥 변압기 같은 제품 하나 파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 기업들의 그 까다로운 요구에 딱 맞는 맞춤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국내 시장 점유율 70%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한의회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북미 시장까지 휩쓸면서 그야말로 기록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의 이 뜨거운 호황 너머 앞으로 에너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새로운 기술과 도전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겪는 이 전력난을 해결할 비장의 카드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말 그대로 작고 안전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는 미니 원전 같은 거죠. 재밌는 건 이 SMR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도 2026년쯤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유령화, 이 전력망 병목 현상을 아예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이건 전력망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거대한 발전소 몇 군데서 전기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쫙 뿌려주는 식이었잖아요. 미래는 다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MR까지 여러 곳에서 전기를 만들고 이걸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매기는 식으로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보호무역 장벽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되겠죠? 또 전력망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고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이 디지털 세상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강력한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식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또 튼튼한 전력망을 제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시대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